2022년 4월 4일 1시. 자, 풍민입니다. 자, 금요일날 그다지 글로벌 시장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개파가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외국인들 선물은 팔고 지금 선물은 매수하고 있죠. 나쁘지 않네요. 자, 미니 선물 볼까요? 미니 선물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로 옵션 방향은 그냥 양방이에요. 자, 코스닥 150 또 매수하고 있네요. 코스닥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팔아서 코스닥이 잘 가지는 못하는데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자, 기관이 선물을 사는데 원래는 기관이 그럼 선물을 팔고 만큼 선물을 사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이 탄력적으로 가주는데 외국인이 사는 선물을 개인이 받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덜 가죠. 개인이 선물을 파는 건 좋은데 여하튼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덕분에 개인이 한 축을 담당해 버리면 시장은 탄력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자, 환율은 또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자, 유가는 지금 99불까지 떨어졌네요. 전 세계적으로 비축류 푼다 어쩐다 그러면서 유가는 조금 안정화 돼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가 몇 개가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썩 좋진 않아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논팜 발표된 것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썩 좋을 거라고 지표상은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문제는 지금 이거 장단기 금리차. 자, 미국 장단기 10년물 2년물 금리차가 드디어 역전됐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면 보통 1년에서 2년 후에 시장은 크게 불어주는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그렇다고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3월 1일날 발표된 수출의 동향을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금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수입도 그만큼 늘어난 거라 그것 때문에 무역 수지가 적재가 난 건데 이거 단기적 재료니까 시장이 바로 꺾이거나 바로 너무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꺾여야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꺾여야 진짜로 꺾이는 건데 그건 아니라 아직은 한 방 남았다. 일단은 다만 지금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스닥 S&P 500 나스닥 전부 다 일정 부분의 상승 목표치를 채웠거든요. 상승 목표치를 채우고 지금 조정을 주는 상황이라. 잠시만요. 여기 계산 좀. 그런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손님 계산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라 시장을 너무 안일하게만 보지는 말아라. 이번 주는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 자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일정 지지 라인을 깨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횡보예요. 요 안에서 횡보니까 여기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해도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바텀업, 탑다운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크로, 마이크로 이 개념입니다. 자, 미시적, 거시적. 자, 바텀업이라 함은 미시적 접근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탑다운은 거시적 접근법을 말합니다. 자, 바텀업이라 하는 것은 기업을 먼저 분석하고 전망이 좋은 가능성이 큰 기업을 분석한 후 해당 기업의 산업과 시장 흐름을 분석하는 것을 바텀업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탑다운은 시장을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크게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그 시장의 방향성에 맞춰서 섹터를 선택하고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텀업이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바텀업이 맞다. 자, 매크로 분석이란 트렌드가 좋은 산업은 경기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좀 잘하는 유명하신 전문가들이나 유명하신 대가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치 투자의 정석일 것입니다. 그럼 매크로 분석은 무슨 필요가 있다는 것인가? 무슨 근거로 매크로, 즉 탑다운 방식을 왜 봐야 하는가? 이런 물음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거를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잘하는 그 전문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 그거 공부한 내용, 그거 적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정리할 정도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효석 애널리스트, 그 소설가 말고요. 애널리스트 이효석이 따로 있어요. 메밀꽃 핀 무렵. 그건 다른 분인가? 아무튼 그 이효석이 아니고 애널리스트 이효석입니다. 시장에 큰 변동성이 오는 시기는 거시적 재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단순 조정인지 큰 조정인지를 파악하여 큰 조정 시 대비하기 위함이다. 보통 빅스 지수 같은 게 30 이상 올라갈 때 주가가 크게 부러지는데, 그렇게 크게 부러질 때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매크로 분석을 한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주식은 예측과 대응으로 접근합니다. 매크로는 이 중에 예측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매크로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대응은 차트 분석입니다. 대응은 차트 분석, 기본적인 테크니컬 분석으로 대응을 해야죠. 연준의 스탠스를 보는 이유 또한 매크로적 분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은 정책의 방향을 한번 정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매크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요시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인데,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분석해서 그 중에 믿을 만한 것과 거짓을 구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 즉 바텀업, 즉 기업과 섹터 분석,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매크로는 큰 변동성이 오는 시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 큰 변동성을 예측해 볼 때 하는 분석인 거죠. 매크로는
예측과 대응 중 예측의 영역이지 매크로 분석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경제 지표. 오늘 손님들이 좀 정신없이 해서 말이 지금 입으로 나오는지 코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 자, 경제 지표는 뭐 여러 가지 발표되는 게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 지표와 실제 지표. 심리 지표는 주가에, 그리고 실제 지표는 정책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심리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자, 이거는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그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실제 지표는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지수, 아니면 실업 지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리, 정책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두 성격의 지표는 상출 방식이 틀립니다. 그 심리 지표인, 대표적인 심리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국 전역에 있는 주요 기업 구매 담당자한테 설문지를 돌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딱딱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 그 사장님 그 경제 어떤 것 같아요? 라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니까 주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제 다만 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실제 지표로는 논팜, 페이놀, 비농협 취업자 수 같은 경우 이런 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실업지수 같은 거, 실업상 청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 지표에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거를 보고 연준에서 금리를 이번에 어떻게 할까? 50bp를 올리냐, 25bp를 올리냐, 이런 거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 지표가 발표가 될 때 이 지표가 뭐에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시장을 좀 보는데 조금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는 여튼 좀 조심은 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주가가 와장창 무너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이라고 논할 수 있는, 물론 이 주변 여건에 따라 좀 틀리시긴 한데 바닥이라고 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PER, PBR, 코스피 대비 이런 걸 따져볼 때 지금은 쫄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밀리거나 할 수는 있다. 그러면 아래 이건 나스닥이구나. 우리나라 거 봐야지. 자, 아래 내려오면 2600대 막 이렇게 좀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시고 위에 올라오면 일부 청산하시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셔도 돼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현재 코스닥이 흠씬 강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지금 제가 이 떨어질 이 무렵부터 계속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으로 지금 거의 접근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조금 갖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납두라고 했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빠지게 되면 이 정도 라인 빠지면 들어가 볼만 하겠네요. 올라갔으니까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자,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자, 오후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